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점심시간을 책임질 새로운 투자 브리핑, 밥보다 투자 하나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편다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11시에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시장의 흐름을 같이 공부하고 돈 되는 투자 전략 함께 나눠보시죠. 네, 밥보다 든든한 투자 한 끼를 매일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강력한 전문가 모셔봤는데요. 시장을 해석하고 방향 찾는 데 도움 주실 분이죠. 이윤희 PB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하나증권 이윤희 PB입니다. 네, 이윤희 PB님. 근데 이거 뭐예요? 얘요. 네. 하나증권 마스코트예요. 하나증권 마스코트. 네, 이름은 별프로고요. 별프로. 골프할 때 하는 프로 뭐 그런 겁니까? 네, 그리고 MBTI는 ESTJ. ESTJ. 네. ESTJ면 뭐 좋은 건가요? ESTJ는 뭐지? 어이구. 넘어갔네. 네, 생방의 묘미. 네, ESTJ 알겠습니다. 자, 이윤희 PB 바로 모셔보죠.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장의 온도를 체크하면서 자, 오전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주요 지수부터 수급, 특징주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을 세우기 전에 지금 시장 상황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전일 미국 시장 어땠는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지금 제가 미국 증시 먼저 간단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나스닥은 소폭 상승하고 다우와 S&P는 소폭 하락하여 혼조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부터 관세 부과가 개시될 것이고 연장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바꾸면서 구리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고 조만간 반도체, 의약품, 품목별 관세 부과도 언급하였습니다. 제가 섹터별로도 준비를 했는데 지금 자료가 아직 세팅이 안 돼서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네. 네, 국제 유가가 2주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오늘 에너지주 상승이 가팔랐고요. 오늘 기술주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 축소 행정명령으로 태양광주들이 하락하면서 오늘 유틸리티주들이 많이 밀린 상황입니다. 오늘은 유틸리티주들이 많이 밀렸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우리 별프로 시작과 동시에 내려가니까 생방 중에 댓글 중에 네, 별프로 추락. 네, 다시 올렸습니다. 네, 다시 올렸고요. 자, 이어서 가죠. 오늘 전반적으로 유틸리티 주식이 안 좋은 것 같은데 특징주들이 좀 있을까요? 네, 오늘 유틸리티가 이제 그 태양광 에너지들이 네.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 우리나라 장도 태양광주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HTS가 세팅 중이어가지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움직이는 HTS를 보고 해야 되니까. 자, 그럼 이윤희 PB한테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오늘 중국 지표 나오는 날이죠? 맞아요. 이미 나왔나요? 네, 지금 10시 반에 CPI와 PPI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죠? 오늘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10시 반에 중국 물가지표가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0.1% 상승했고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3.6% 하락을 했는데 오늘 상하이 종합지수가 상승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중국은 디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네, 근데 맞습니다. 워낙 내성이 깊다 보니까 뭐 지수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반등했다 이렇게 좀 들리는데 자, 지금 달러 환율 얼마죠? 지금 달러 환율이 제가 오늘 오전에 보기로는 1,370원이고 오늘 달러 인덱스가 지금 오늘 보합으로 끝났거든요. 네. 흐름이 없이 끝났는데 어제 트럼프가 유럽을 제외한 아시아 교역국 관세 서한을 보내면서 네. 아시아 통화들이 어제부터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1371원 7전 뭐 6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HTS 들어오나요? 네, 들어오고 있네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증시가 전반적으로 뭐 월초만 하더라도 7월달 조정이 깊을 것 같다. 6월달에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7월달은 기저효과로 조정이 될 것 같다라는 우려감도 있었는데 실제 제가 8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절적으로 보면 7월달에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약 2%에서 3% 상승했었거든요. 따라서 계절성만 놓고 보면 지난달 물론 급등했었지만 이번 7월달도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갖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HTS 왔습니다. 특징주들 다시 한번 말씀 주시죠. 네, 특징주들 드디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49%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46%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급을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의 외국인들 매도세가 조금 이어지고 있고 기관들도 오늘 양시장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선물 매도하고 있고 기관은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징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자사주 소각들이 조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보기 편하시라고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자사주 고비중 종목들 부국증권, 신영증권, 일성 IPS, 롯데치주, 조강피어, 아, 네, 이윤희 PB, 저기 옆에 노트북을 선을 연결해 연결해 주시면 네, 주시겠어요? 화면에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혼자 떠들어서 네, 이윤희 PB 첫 무대다 보니까 좀 긴장하셔가지고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화면 같이 보면 되죠. 네, 자, 한번 볼까요?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이는? 아, 네, 그 화면에 네. 네, 본인이 보입니다. 보시면 네, 그대로 나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설명을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코스닥 지금 외국인들 매도세 진행 중이고요. 기관은 양시장 매도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외국인들 팔고 있고 기관은 매수하고 있고요. 오늘 보시면 코스피 상승률입니다. 오늘 부국증권들 대웅 이런 종목들이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자사주 고비중 종목들을 보시면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보이고 오늘 10% 넘게 급등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미국장 설명드린 것처럼 구리 가격 상승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풍산홀딩스, LS, 대창, 서원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구리 가격 상승, 그리고 많이 덥잖아요. 폭염 전력 수요도 증가하면서 전선주, LS, KBI 메탈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시황을 전달해드린 다음에 오후에는 국장 하나 우리 또 하나증권의 네. 타짜가 나오셔가지고 종목을 하나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특징주는 이렇게 가름하고요. 오전에 우리 짱을 움직였던 이슈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이슈를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PDF 파일을 어떻게 아, PDF 파일. 아, 화면에 안 들어와 있나요 지금? 네, 아, 제가 그렇구나. 켜놨는데 네, 네. 드디어 네. 네. 제가 아까 방금 열심히 준비했던 마감 시향이고요. 네. 오늘 뉴스입니다. 오늘 이 대통령이 이제 AI 무인 로봇 K 방산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오늘 방산주 강세 돋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 실적 개선으로 엔비디아가 첫 $160를 돌파하면서 오늘 저희 프리마켓에서 반도체가 좀 강한가 싶더니 지금 약간 약보합으로 돌아섰고, 그리고 트럼프 구리 수입품 관세 발언으로 오늘 구리 선물 가격이 장중 17%까지 급등을 해가지고 오늘 풍산도 이렇게 조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윤희 PB 잠시만요. 저희 구리가 오늘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간밤이었죠. 한국 시각으로 새벽에 네. 구리의 수입품,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오는 구리 모든 수입 제품에 50%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니까 구리 가격 급등하고 네. 관련해서 우리 장도 구리 관련돼서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뭐 풍산이라든지 등등의 시세가 좀 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그리고 오전장 중에서 아까 종목 얘기는 이따 더 하자고 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자면 어제 급등했던 KB금융이랑 신한지주가 오늘은 좀 하락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없고 너무 KB금융도 그렇고 우리 금융지주도 그렇고 너무 급등한 것도 있고, 어제 그 배당소득 관련해 가지고 뉴스가 나오면서 많이 급등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지금 자금이 조금 한정적이다 보니까 순환매 장세로 이어지면서 오늘 구리나 뭐 자사주 비중 높은 종목들로 이렇게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아, 순환매. 그러니까 상법 개정에 대한 이슈로 전일이죠. 네. 우리 간만에 증권, 그래 금융 크게 시세를 냈었는데 네. 오늘은 뭐 시세 차익 하루짜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오름폭이 깊었던 만큼 큰 만큼 또 하락이 좀 나온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오전에 이렇게 밥 먹고 나면 오후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주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는 수요일인데 오후장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저는 어제 실적 나온 삼성전자를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24년부터 작년부터 실적을 발표하며 2주 동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프리마켓에서 상승한가 싶었더니 오늘도 1.5%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이 흐름이 지속이 되면 당분간 삼성전자의 흐름이 조금 부진할 여파도 있어서 당분간은 삼성전자의 흐름을 한번 조금 지켜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FOMC가 공개가 되니까요. 네. 6월에 어떤 말이 오갔을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밤 6월 FOMC 새벽에 발표되니까 뭐 미국 연준 중요하니까요. 네, 관련돼서 이벤트 보자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잘 기억해 주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어지는 다음 코너에서도 알찬 투자 힌트 챙겨가실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했으니까요.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봐요. 부장님, 식사하러 가세요? 난생략 밥보다 중요한 게 있어. 왜요? 밥보다 낮잠? 밥보다 골프? 아니 밥보다 투자해야지.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7월 7일 첫 방송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 고민만 할 거야? 그러다 너 머리털 탁 빠진다.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 주목! 부담 없이 써보고 결정하세요. 올해 딱 한 번 하이모 무료 체험 페스티벌. 맞춤 가발 열흘 무료 체험 기회를 드립니다. 7월 31일까지 선착순 1000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588 모발 진짜 무료로 맞춰주냐고? 그렇다니까.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국장 종목 하나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알찬 국내 증시 이야기로 꽉 채워드릴 텐데요. 드디어 요즘 핫한 국장을 보는 시간입니다. 네. 네, 국내 투자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와 종목들 오늘 이 시간 짚어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흐름 그 속에서 위기이자 기회이자 기회를 잡자라는 코너이고요. 국장 종목 하나 시간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어디까지 갈까요? 뭐 흔히 3,710포인트 하나증권 얘기하고 있는데 하반기 어쨌든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어렵게 수소문해서 모셨습니다. 하나증권에서 국장하면 이분입니다. 일명 타짜신데 김대현 용산 WM센터 지정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소개 괜찮았습니까? 아, 네. 뭐 좀 부담스럽네요. 타짜라고 하시니까 뭐 아기 정도 얘기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아, 농담이고요. 저는 그 하나증권 용산 WM 센터 지점을 맡고 있는 하나증권 용산 센터의 김대현 지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소개 덧붙여서 네. 하나 더 소개 드리자면 네. 환경 수익률 대회 2번 출전하셔서 2번 다 수상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 네. 2018년에 팀으로 한번 나가서 3위 했었고 18년에 네. 그리고 2022년이었나요? 그때는 혼자 나가서 1등을 했었는데 아, 그러니까 두 번 나가서 두 번 네. 수상을 했다는 거에 좀 의미를 그러니까 히트 레이쇼가 좋다. 뭐 운도 따랐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전과 후 네. 시장의 패션이 바뀌어도 나의 수익률은 절대적이었다. 예, 뭐 한 2년 동안 고생하긴 했는데요. 네. 뭐 시장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근데 뭐 그 전에는 수익률을 계속 꾸준히 잘 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뭐 미국 시장도 굉장히 뭐 활발히 잘 갈 때도 물론 미국 시장도 봐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네. 국내 시장에 좀 포커싱을 많이 두는 편이긴 했어요, 사실. 그래서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계속 이제 업황이라든가 뭐 산업의 흐름이라든가 뭐 실제로 탐방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 회사 탐방 다니는 거 좋아해서 네. 개별주들도 좀 잘 보고 뭐 그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 하나 시간이긴 한데 이렇게 서두에 기대감을 만빵으로 이렇게 부렁부렁했는데 사실 네이버에 뭐 포털 창에 네. 하나증권 뭐 김대현 이렇게 치면 칼럼도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 한국경제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5주에 한 번 꼴 정도 칼럼을 쭉 그 기재를 하고 있어요. 한 1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뭐 이게 사실 오늘도 종목이라든가 업종들을 말씀을 드리다 보면 기존에 좀 많이 올라 있는 종목을 또 얘기하고 업종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게 제가 지금 딱 좋게 봐서 지금도 좋게 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지만 사실은 이제 그 기존의 칼럼들도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기존에 사실 뭐 국장이 무너질 때도 뭐 한국 시장 너무 싸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작년 거의 연말쯤에 그걸 썼던 것 같은데 사실 그때 욕 엄청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 국장을 탈출하는 건 지능순인데 네가 네. 뭔데 왜 한국장을 보라고 하냐 뭐 미국장을 봐야 된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네. 뭐 그 업종들도 보면은
뭐 반도체 업황 아니면 예전에 초창기에는 자동차, 뭐 반도체 그 이후에는 뭐 화장품이라든가 방산, 조선 이쪽, 원전 이쪽마저도 계속 봐야 된다라고 언급은 좀 사실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화장품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지난해 뭐 8월, 7월, 6월부터도 오히려 계속 빠지고 있을 때도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같이 좀 봐주시면 오늘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들에서 덧붙여가지고 네. 시장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더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국장을 좀 요목조목 살펴볼 텐데요. 우리 타짜와 함께 네, 큰 그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 코스피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3,000선을 좀 지켜내고 있잖아요. 향후 흐름은 어떨까요? 굉장히 화랑이 됐죠. 거의 지난 4월만 해도 뭐 상호 관세를 엄청 크게 매기겠다 트럼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의 이틀 동안 10%가 넘게 빠졌죠. 4월이 해방이날 전후. 네, 맞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국내 코스피가 거의 2280까지 빠지면서 이거는 너무 큰 위기 아니냐 하면서 왜냐면 그게 거의 50년 만에 네 번째 큰 하락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뭐 여전히 또 싸다라는 인식은 굉장히 또 많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2280 가니까 뭐 코스피 지수는 거의 뭐 7배, 8배 수준 정도까지 많이 빠져 있었고 그리고 PBR마저도 0.8배 수준이다. 뭐 그 화면을 한번 볼까요? 네. 네. 네, 보면은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나요? 화면을 거기서 아마 켜주셔야지 거기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때 PBR이 1배 언더였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참 쌌죠. 네, 공포감이 그 휩쌌는데 밸류에이션 화면을 측면에서는 가장 메리트가 있었다. 뭐 그런 눌렀는데 얘기죠. 지금 나오는 건가요? 아 연결이 안 되나요? 네. 네 연결이 안 된다고 합니다. 또 안 되군요. 네 한번 네. 말로 그려주시죠. 네, 일단 뭐 말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뭐 그 이후에 5월, 6월 동안에 거의 한 700포인트 정도 올랐죠.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 34%. 그러니까 뭐 누가 이렇게 급하게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실 거의 대부분 예상을 못 했죠. 근데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싼 지금 나오네요. 네. 나오고 있나요? 굉장히 싼 밸류에이션 네,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거의 요때죠. 거의 7배, 8배 수준 2025년에 그렇게 낙폭을 기대한 이후에 지금은 한 네. 10.4배 수준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근데 예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게 코로나 이후에 버블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후에 상승했을 때가 한 14배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었고요. 네. 2차 전지는 약간 좀 버블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네. 굉장히 크게 상승했을 때도 한 13배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수의 상승 여력을 보면은 뭐 미국이나 뭐 인도 이런 국가들은 거의 24배, 5배 수준 정도까지 돼 있는 상황이고 뭐 일본, 대만은 한 15배 수준. 그러니까 사실 국내 지수를 지금 5,000포인트 보내다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지금보다 한 16배, 15배 수준까지 올리겠다라는 그 정부의 정책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2분기가 전체적인 영업이익의 컨센서스가 코스피 시장이 아주 우호적인 건 아니에요. 우호적인 건 아니지만 이러한 저평가 매력이 굉장히 상존해 있었고 그리고 미국 시장이 사실 굉장히 몇 년 동안 크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밸류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또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투자 자금들이 국내 증시로 또 유입을 하기 시작했고 뭐 정권 교체에 더불어서 상권 뭐 상법 개정 네.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이제 증시 부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또 내놓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부동산 규제 이런 것도 증시에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환율도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에는 우호적이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좀 환경들을 보면은 뭐 하반기에 뭐 솔직히 지수가 몇 포인트 갈지 맞추는 거는 거의 뭐 신의 영역이고. 네. 근데 지금 가성비를 중심으로 한 어떻게 보면은 수출 주도형 업종들은 계속 좋은 실적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그런 업종이 주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또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가 또 최근에 그 JP모건에서 2027년 네. 뭐 영업이익 60조 뭐 네. 나올 거다 이런 얘기 뭐 했었고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뭐 과할 수도 있지만 지금 한 30조 40조 사이 지금 그러니까요. 나오고 있는데 그럼 주가는 더블 간다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60조를 간다라고 하면 지금
뭐 하이닉스가 한 200조 정도 시가총액이 네. 200조 정도 되는데 밸류에이션적으로는 굉장히 네. 좀 싸다고 보죠. 근데 앞으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 두 번째 장 한번 볼까요? 네. 네. 여기도 보면은 그 미국 시장의 그 시장의 주요 영업 그 이익 추정치 변화를 봐도 사실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이익 추정치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 M7 증가 업체들은 어쨌든 뭐 반도체에도 아직 못 미치고 있는 네. 이러한 상황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 시장도 뭐 24배, 25 밸류에이션 하지만 실제로 이익치가 또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뭐 미국 시장은 좀 부담을 느껴서 사실 올라갈 수 없을 가능성도 있고 뭐 이제 관세 정책에 따라서 어떤 변동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국장은 여전히 좀 우호적으로 좀 변하지 않을까. 네. 왜냐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어제 삼성전자 또 실적 발표를 해서 네. 뭐 일회성 비용이다 해가지고 네.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왔죠. 4조 6천. 네, 너무 안 좋게 나왔는데 뭐 그래도 싸다라는 인식이 또 있고, 근데 아직은 봐야 된다라는 인식도 있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재미 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냐면 삼성전자가 뭐 HBM에 늦게 대응을 해가지고 엔비디아 납품이 늦어지고 하는 것들이 이게 사실 올해 하반기는 될 거다라는 인식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네. 물론 열심히 해서 잘 될 수도 있을 거라고는 보지만 이게 그 얘기는 사실 작년부터도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또 늦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무지 뭐 때문에 퀄 테스트를 못 하는 건지 네. 그 안에 내막은 무엇인지. 그렇죠. 내막이 굉장히 복잡하겠죠. 네. 그 전에 뭐 HBM 투자하는 부서를 없앴다, 뭐 없애가지고 이제 다시 뒤따라가니까 늦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들도 많고 하긴 하는데 뭐 지금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반기에 과연 뭐 빨리 해야 이제 저평가 영역을 탈피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미 점유율을 50% 이상 하고 있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그 점유율을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물론 양분하겠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한쪽에 몰아주는 게 리스크하다 보니까 네. 양분을 하겠지만 이거를 급격하게 삼성을 들리고 이렇게 갈까?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왜냐하면 안정적인 공급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 뭐 이런 의사분들도 약을 받는단 말이에요. 약을 받을 때 새로운 약이 또 왔어. 똑같은 그 시밀러 약이 왔단 말이에요. 하지만 기존에 원래 본 약을 그렇다고 해서 바로 버리느냐, 버리지 않거든요. 왜냐면 나는 안정성이 입증이 돼 있어요. 물론 시밀러가 안정성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들어왔지만 쉽게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침투하겠지만 그래서 하이닉스의 성장은 좀 좋게 보고 있다. 네. 그래서 두 개의 그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하이닉스 쪽을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시장도 뭐 이 반도체 업황이 지금 굉장히 좀 저평가 영역이긴 해요.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네. 근데 시가총액의 거의 20-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쪽이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국내 증시도 같이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종합해 보면 사실 뭐 우주의 기운이 국장으로 쏠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한 것처럼 원화 강세, 상법 개정에 대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 등등이 있는데 지수가 얼마나 가겠냐는 잘 모르겠으나 우상향은 여전히 자신 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놓고 봤을 때 둘 다 긍정적이지만 SK하이닉스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김대현 지점장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우리 모두 다 궁금해하는 조만간 이러다가 시가총액 1등은 SK하이닉스가 네.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그걸 뭐 100% 자신할 수는 없지만 뭐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죠. 왜냐면 지금 뭐 최근에 APR 뭐 이런 것들 화장품들 보면 네, 아모레퍼시픽에 그러니까요. 시총을 역전해가지고 네, 이게 저희 회사 옆에 아모레퍼시픽 본사가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건물 보면 의리로 헛갈리니까 용산에. 네, 용산에 네. 용산에 너무 잘 지어놨어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 들고서 보고도 있는데 시가총액을 보면 이제 역전했다는 거죠. 이게 뭐 누가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근데 사실 뭐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네. 모르지만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좀 그렇게 보인다. 예. 그러니까 꼭 역전한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일이 없다란 법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댓글에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두에는 타짜다 그래갖고 종목 깍 찍어줄 것 같았었는데 점점 꼬리를 내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자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자 타짜 왜 그렇습니까? 이런 거 여쭤보고 싶은데 자 말씀하셨던 거를 쭉 들어보니까 사실 수익률이 좋다는 것은 많은 것들의 두려움을 이기고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처럼 불안감이 많을 때, 그러니까 아까 4월 2일, 1일 말씀 주셨는데 네. 이런 모든 불안감을 딛고
나는 어떤 기준에서 그래도 매수 버튼을 눌렀다. 그런 노하우가 있을까요? 일단은 수출 지표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출 주도 업종들 네. 지금 뭐 화장품이라든가 뭐 조선, 뭐 방산 이런 업체들도 다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수출 지표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올라가는 업종들 중에서 저도 이제 회사 탐방을 좀 다니다 보니까 비상장 업체에도 탐방을 가고 상장 네. 업체에도 가고 하면은 그쪽에서 들리는 얘기들을 막 들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실적이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의 실적을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화장품 애들이 뭐 20배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지만 그게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 내년의 밸류를 20배로 줬을지 그럼 이게 이어져서 내후년의 밸류가 예를 들어서 이익이 내후년에는 20배, 2배 더 증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20배가 아니고 10배가 될 수도 있고 네. 7배가 될 수도 있고 5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수 버튼을 누르고 뭐 하는 것들 물론 제일 저점에서 사가지고 제일 고점에 팔 수 있으면 뭐 그만한 타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네. 제가 타짜에 부담을 느끼는데 그렇지만 이게 업황이 좋아지는 거에 이제 포커싱을 맞추고 앞으로의 밸류를 생각을 해보면서 계속 추적을 하는 거죠. 추적 관찰하면서 지금의 밸류에이션에서 내가 살 수 있을지 이거를 판단을 해서 매수 버튼을 좀 눌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최근에 이제 지수가 사실 많이 올라오고 지난주에는 또 업종 순환매가 굉장히 또 활발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요즘에 참 순환매라는 얘기 참 많이 들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업종 순환매뿐만이 아니라 뭐 세계 순환매라고도 보면은 그게 뭐예요? 글로벌 세계 순환매. 글로벌 순환매라고 보면 네. 미국 시장 너무 좀 부담되고 환율도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내가 충분히 이익을 쌓았다라고 하면 그 싼 나라 싼 국가가 어디 있었을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또 돈이 자금이 들어오는 거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미국 시장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제가 보는 시각도 뭐냐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이게 기존에 많이 올랐던 업종들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내가 차익 실현이 또 필요했을 거고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생각했을 때 이게 밸류에이션이 좀 목에 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 너무 싼데 안 움직였어 그동안 그럼 그런 업종들에도 이제 돈이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에 뭐 자동차 업종들도 뭐 갑자기 반짝했었고 네. 그리고 뭐 그동안 워낙 못 올랐던 삼성전자도 네. 외국인하고 기관들 갑자기 막 매수하면서 또 올랐다가 최근에 뭐 물론 실적 발표한 이후에 조금 주춤도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순환매가 당연한 이 시장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요. 근데 과연 이제 주도주가 바뀔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시장 순환매는 당연한 기능이지만 이게 이 주도주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흐름 속에서 주도 업종이랑 매수 포인트는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많이 갔던 업종들이 물론 뭐 조선, 방산, 뭐 화장품, 원전 네. 뭐 이런 업체들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저는 화장품 주들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화장품이요? 네. 아까부터 화장품도 네. 계속 언급하시더라고요. 네. 곡선에 깔려 있었구나. 기승전 나는 화장품이다. 뭐 꼭 화장품은 아니지만 네. 다 봐야 하지만 화장품이 조금 매력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해요.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요. 많이 올랐지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지금 밸류에이션이 그럼 앞으로의 밸류에이션 대비 앞으로 실적 이걸 내후년으로 봤을 때 지금도 비쌀까라는 생각이 좀 저는 좀 사실 들어서 네. 이게 앞으로 업황이 진짜 사이클을 딱 타가지고 몇 년 갈지는 사실 모르거든요. 몇 년 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를 좀 종합해가지고 비교를 해볼 때 네. 화장품들 굉장히 좀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그리고 기존의 원전도 많이 올랐고 앞으로의 기대감도 있고 있지만 원전은 조금 아직 좀 비싼데 이제 좀 많이 올라서 좀 비싼데라는 생각도 사실 하긴 하거든요. 동일하게 시세를 분출했지만 원전은 조금 비싸 보인다. 근데 화장품은 아직까지 미래 가치를 생각하면 싸다. 네, 근데 뭐 원전도 더 갈 수 있죠. 근데 저도 원전을 아직도 보유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요즘에는 시장이 굉장히 좀 특이한 게 네. 그 SNS가 발달을 하면서 시장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왜요? 종목 쏠림이 엄청 심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게 시장 보는 트렌드. 가 어. 좋은 종목들에는 시장 자금이 한꺼번에 굉장히 몰리고 그러한 이러한 뭐 이것 여기도 유튜브 방송이기도 하지만 여러 다른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다른 쪽에서 이러한 언급들을 하면 그것들이 계속 재생산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은 업종들을 안 팔아요, 잘. 네, 잘 안 팔고 일단 갈 때까지 가져가 보자. 이 업황이 이제 꺾이지 않는 한 계속 가져가 보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원전 같은 경우도 언제 또 원전 계약이 또 따내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또 추가 사이클로 또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근데 네. 지금 화장품을 다시 이제 돌아가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요 화면이 화장품. 네. 이거는 비상장 그 화장품 회사거든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비상장도 막 단방 다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요 회사도 굉장히 그냥 국내 홈쇼핑 위주로만 막 이렇게 매출을 일으키고 했다가 요 마스크 아시나요? 아, 저 그거 사용해봤습니다. 사용해보셨죠? 그건 용도가 뭐예요? V라인을 만들어. V라인을 만들고 V라인인데 왜? 더 V라인 되기 위해서. 네, 아. V라인을 뾰족하게 삼각형처럼. 네, 네. 맞습니다. V라인도 만들고 아니면 여기 뭐 아이 패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 주로 많이 판매를 하는데 요 화장품 회사에도 제가 탐방을 얼마 전에도 갔다 왔는데도 갑자기 이제 홈쇼핑 위주로는 수익성이 안 나오고 화장품 업황이 너무 좋아지고 글로벌에서도 자꾸 찾는 수요들이 있다 보니까 글로벌로 진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 이게 대만에서 아마 쇼케이스를 했던 거 일본일 수 있겠네요. 일본에서 쇼케이스를 했던 건데 네. 그러니까 일본, 대만 이런 데서 갑자기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유통업체들 통해서. 근데 글로벌 그 국가들이 갑자기 이제 한국 화장품을 너무 좋게 보고, 그러니까 가성비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성비를 너무 쫓아서 한국 화장품 너무 좋다는 게 입소문이 많이 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장돼 있는 여러 회사들뿐만 아니라 네. 뭐 비상장으로 있는 회사들도 얼마 전에도 뭐 네. 상장을 얼마 네네네. 했잖아요, 제가. 근데 그런 비상장 업체들도 갑자기 실적이 점프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업황이 이제 시작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드는 거죠. 물론 지금 화장품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네. 밸류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밸류상으로 비쌀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업황이 끊이지 않고 계속 증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계속 눈여겨봐야 되는 업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K뷰티 이게 저희 하나증권의 그 레포트 박은정 위원님이 그 네. 썼던 레포트 네. 중에 제가 좀 빼온 건데 물론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줄어들고 있긴 해요. 마스크 쪽은 증가를 하는데 다른 기초 화장품들은 좀 줄어들고 있긴 하거든요. 이거는 중국 자체적인 브랜드 때문에 우리의 마켓시어가 줄어든다 뭐 이런 네, 건가요? 맞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중국도 워낙 싸잖아요. 근데도 특이하게 중국도 고가의 화장품이 잘 팔려요. 한국 제품이 한국 제품이 아, 아니고 중국 제품이 중국 아니죠? 안에서 고가의 제품이 잘 팔립니다. 그리고 물론 중저가의 화장품에 대한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한국 이제 뭐 한한령 뭐 이런 것도 영향이 있었겠죠. 네. 근데 이제 이상하게 마스크는 증가를 하고 있고 다른 것들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사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북미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미국의 수입국이 원래 프랑스가 1위였는데 네. 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국내 화장품 1위로 바뀌었어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아. 네, 북미에서 수입국 중에 1위가 원래 프랑스였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 거죠. 이게 무슨 일이야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기 시작한 것들도 있고 K컬처의 영향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이제 중저가의 한국 화장품들을 사볼까 했던 수요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좋은데 K컬처 타고 왔지만 이거 화장품 너무 좋은데라는 인식들이 많이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또 그걸 찾는 수요들이 엄청 증가를 하게 됐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유럽으로도 번지고 뭐 지금 중동 그 외에 뭐 대만, 일본 그쪽도 뭐 사전에 일본도 먼저 진입을 했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 보면은 뭐 일본, 뭐 동남아, 북미 이런 지표들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 포화가 될지 나중에는 이제 글로벌에서 뭐 프랑스를 제치고 또 1위까지 갈지 뭐 이런 것들은 지켜봐야겠지만 이렇게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업황이 계속 좋아질 때 지켜봐야 되는 거지 이거를 이렇게 너무 많이 올랐는데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질까를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꾸준하게 저도 이제 뭐 투자자분들 투자를 좀 해드리고 가지고 있었지만 얼마 네. 전에 뭐 분할한다고 해가지고 뭐 네.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뭐 다시 투자자들의 뭐 의견을 받아서 뭐 하지 않겠다 해서 다시 또 오르고 있는데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죠. 글로벌에서는 이 미용 의료기기, 미용 제품, 화장품들은 지금 계속 좀 찾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럼 이 중저가 화장품들 있잖아요. 이 네. 유행을 타고 있는 네. 이 화장품들을 국내에서 제조를 하나요? 국내에서 제조를 많이 하죠. 아. 국내에서 제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저도 그 뭐 중저가 화장품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있는 얼타뷰티라든가 뭐 이런 코스트코라든가 이런 데 한번 들어가게 되면 독소 조항들이 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독소 조항. 네. 다른 데 팔지 말라. 딴 데 팔지 말아라. 아. 우리한테만 팔아라. 너무하다. 이러한 것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건 전부 다 인터넷으로 가야죠. 뭐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하고기도 네. 하고 일부는 뭐 여기 했다가 뭐 이 기간이 끝나면 딴 데도 팔 수 있게 해가지고 이런 조항도 넣고 막 이렇게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독소 조항으로 인해서 처음에 너무 붐으로 잘 되다가 망한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다라고 하면 어쨌든 이 한국 화장품의 시장이 커지고 그리고 이런 그런 개별 업체들의 부담을 내가 느낀다라고 하면 오히려 화장품 관련 ETF라든가 네. 아니면 그 중저가 화장품을 지속해서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네. 그 ODM 업체들을 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ODM 업체는 뭐 대표적인 게 뭐 한국 콜마, 뭐 코스맥스, 뭐 코스메카 코리아 뭐 이렇게 있는데 네. 실적을 뭐 이렇게 보다 보면은 네. 계속 증가를 해요. 제가 여기 실적 정리를 내놓은 것들이 도대체 화장품의 실적은 언제 꺾이는가? 그게 네. 우리 지수가 어디까지 가는 거랑 비슷한 항등식이 돼가네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뭐 한국 콜마는 올해 뭐 매출이 한 2조 7천억, 전년 대비 한 13% 증가를 한다라고 또 나오고 있고 예상치가. 네. 코스맥스도 한 2조 5천억. 네. 그러니까 전년 대비 또 17%. 그러니까 이렇게 13%, 17%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수 경기는 사실 국내는 지금 안 좋다고 봐요. 네, 뭐 너무 자영업자들도 너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 가성비를 중심으로 한 이런 수요들은 전 세계적으로 좀 끊이지 않겠다. 물론 이제 관세 정책에 의해서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 또 화장품의 관세를 얼마 매기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러한 우려감을 또 불식시킬 수 있는 거는 중저가잖아요. 중저가. 네. 중저가인데 그럼 관세를 매겨. 그럼 가격을 관세 때문에 조금 올리겠죠. 네. 네. 조금 올려도 이제 상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러한 그 심리적인 것들은 워낙 싸니까. 워낙 싸니까 음. 조금 더 상쇄할 근데 또 수 워낙 있지 않을까. 싼 거를 사는 사람들이 가격에 그 1원 올리는 거에 대해 민감하지 않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럴 수도 있는데 관세가 전 세계적으로 매기면 물건값은 다 조금씩은 다 오르죠. 물가가 다 같이 오르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생필품이잖아요. 화장품 네. 같은 경우도. 그래서 네.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런 거네요. 화장품은 중저가 시장에 대한 메리트가 한국 K뷰티가 상당히 포지셔닝했다라는 네. 말씀인데 어저께 우리가 도연수 PB 잘 아시죠? 오셔가지고 명품 얘기했어요. 네. 명품은 또 에르메스는 이건 완전히 하이 퀄리티 네. 양극화로 비싼 게 더 잘 팔린다라는 거였는데 확실히 명품하고 화장품하고는 타겟층이나 비즈니스 라인 자체가 좀 다른 것 같네요. 뭐 물론 이제 지금도 고가의 화장품을 쓰는 뭐 분들도 굉장히 많고 중저가에 대한 수요도 이제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하다못해 코인 투자하신 분들은 엄청 대박이 나기도 아, 하고 네. 그거 이게 투자해야 되는 거야라고 생각하고 안 했던 분들은 또 굉장히 소외감을 받기도 하고 뭐 이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철저하게 양극화로 나눠져 있다. 네. 그러니까 어제 뭐 에르메스 얘기도 하고 했지만 네. 에르메스를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근데 나쁘게 보지 않지만 네. 이게 화장품계 에르메스는 뭡니까? 글쎄요 화장품계 김대현 지점장이 보는 화장품계 에르메스는 화장품계의 에르메스라고 하기보다는 네. 이 투자의 측면으로 봤을 때 네. 지금은 파마리서치 굉장히 좀 아. 에르메스처럼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아, 생각이 좀 그렇구나. 파마 리서치. 들고도 네. 있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물론 좋습니다. 좀 밸류가 뭐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는 밸류 생각도 많이 들긴 하지만 네.
하여튼 이제 굉장히 좋게 보는 거죠. 진짜 이게 명품처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톡신 이런 애들도 글로벌 톡신주들이 실적이 좀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나라 톡신주들은 또 실적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글로벌 그들의 자리를 우리가 꿰차는구나. 조금씩 침투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중저가이지만 너무 이제 좋은 거죠. 맞고 보니까 필러 맞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사실 싸고. 네. 외국 기업의 제품을 쓰다가 음. 최근에 국내 기업 제품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요? 네, 왜냐면 네. 이게 효과가 똑같더라고요. 음. 옛날에 이제 외국 기업의 제품이 더 성능이 좋다라는 네. 생각에 그걸 썼었는데, 네. 네. 국내 똑같은데 제품이- 가격은 싸다. 네. 그렇죠. 최고네요. 지금 이러한 이제 수요들이 이제 생긴다라는 거죠. 기능은 똑같은데 가격은 싸니까 안 살 이유가 없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꼭 화장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미용 산업 전반에 대해서 너무 이제 좋게 보는 거예요. K 미용 산업 그러니까 아까 뭐 맞는 그럼 맞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 지금? 그렇죠. 주름을 조금. 그래요? 네, 보톡스를. 네, 네, 네. 그래서 뭐 맞기도 네, 하고 커밍아웃.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수요가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 한국 미용 시장 자체가 완전히 좀 다른 세상이 됐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화장품 얘기하다가 좀 시간이 길어지긴 했는데 네. 뭐 이런 조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뭐 이제 그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제재를 하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기존의 주도주들이 좀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 아닌가.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익이 증가를 해야 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오늘 FOMC가 회의가 있고 뭐 여러 그런 지표들도 보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것들을 당연히 참고해서 보지만 결국에는 내가 시장이 안 갈 때도 가는 종목들, 가는 업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에도 굉장히 다들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을 그런 장이 있었을 거예요. 네. 왜냐면은 한 업종도 조선 업종만 너무 가고 뭐 최근에 뭐 화장품만 가고 네. 뭐 지주 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결국 저는 이 업종과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는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근데 물론 저도 뭐 개별 탐방을 다니면서 너무 좋은 회사고 좋아지는 회사임에도 주가가 안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왜 그래요? 시장에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는 거구나. 알려지지 않은 거죠. 근데 지금도 보면은 코스닥 뭐 업종들 중에서도 종목들 중에서도 실적 계속 좋아지는데도 주가가 점점 계속 흘러내리는 업종들 종목들도 있어요. 그 너무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쵸. 세상이 왜 그런 인재를 못 알아보는 거죠? 그게 이제 때가 있는 거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또 이제 가는 업종 산업들이 막 가지만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아까 수남매 이렇게 뭐 말씀을 드렸지만 네. 수남매 하면서 이게 안 보이던 종목들이 갑자기 실적들이 좋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또 급하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좋은 업황들 산업에 투자하는 것들이 저는 현명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뭐 화장품, 방산, 조선 뭐 이러한 업종들이 뭐 기술적으로 눌림이 오거나 근데 네. 지금 신규에 내가 투자를 했는데 눌림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냥 쭉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저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부는 조금씩 편입을 좀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눌림이 오면은 조금 더 편입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그 전략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개별주들 중에서도 좀 잘 찾아보면 다트를 찾아보든지 이런 뭐 HTS 상에도 기업 실적들을 찾아보면 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못 오르는 그런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좋아질 기업인데 지금 못 오르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편입을 해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다. 왜냐하면 질자리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많이 올라간 업종들 같은 경우는 되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불안하기 때문에 제가 분할해서 좀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불안감을 좀 없애는 것들은 사실 실적이 좋아지는데 지금 좀 못 오르고 있는 애들도 좀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종들도 좀 관심을 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게 주로 어디입니까? 지금 제가 정리를 해서 다 말씀드리기가 네, 하나만 꽂자면 네. 조금 어려운데 대략적으로.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거는 그 웹툰주들을 하나 보고 있는 종목이 하나가 웹툰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답 나왔습니다. 네, 웹툰. 근데
전체적인 웹툰이 다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네. 좀 좋게 보는 회사 중에 하나가 또 그런 회사도 있다. 뭐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김대현 지점장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다 보면 회사는 결국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싶습니다. 기회가 오고 때가 오면 내가 다시 한번 가치가 확 오르는 것처럼 그런 본연의 충실한 기업들을 두루두루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그리고 저는 원자력 기업들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최근 국내 원자력 기업들이 500조 원에 이르는 원전 해체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원전 관련주가 단기간에 폭등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투자 심리가 단기간에 과열된 양상을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각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죠. 근데 이제 원전 내년에 뭐 근데 조 단위로 걔들이 그러니까요. 네, 발주를 받을 때 이제 조 단위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데 저도 지금은 조금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뭐 사실 이 어떠한 계약건이 나오거나 이런 게 어떻게 다 터지면은 또 밸류에이션을 또 다르게 봐야 되니까 좀 그럴 수 있는데 이 원전 같은 경우도 물론 그 아까 반도체하고 뭐 이런 전력 기기들 이런 것들이 수요가 엄청 커지기 때문에 이제 원전도 필요하면서 미국에서 이제 소형 원전을 엄청 키워야 된다. 왜냐하면 안정성이 있으면서도 이제 전기 발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소형 원전을 또 엄청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소형 원전 하던 그 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민간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쪽으로 이제 매기가 쏠릴 거다라는 인식들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네요. 리즈너블하네요. 그러니까 네. 과거에 해왔던 소형업체, 민간 그렇죠. 업체들의 네. 이제 때가 왔다. 때가 왔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이제 소형 원전을 엄청 키우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면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어디 있어? 예전에 했던 애들이 이런 업체들이 있구나 해가지고 수혜를 받겠구나 해서 이제 세게 올라간 거죠. 왜냐하면 정부가 정책을 그렇게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소형 원전 같은 경우도 보면 네. 뭐 3월에 아마 미국 에너지부에서 네. 뭐 지원하겠다고 했던 게 총 9억 달러, 9억 달러를 지원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네. 이제 국내 민간 기업들이 이제 도지에서 발표한 네, 9억 맞습니다. 달러 빅 이슈 기억납니다. 3월에. 그래서 이제 국내에는 어떠한 애들이 있어라고 했는데 국내 이제 민간 했던 예전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애들이 할 수밖에 없어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전은 어떻게 밸류에이션을 따지게 보면은 뭐 지금 최근 많이 올랐던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렇게 하면은 밸류에이션이 40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40배.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산 40배가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그 시가총액이 40조. 40조. 네. 뭐 밸류에이션이 뭐 28배다 뭐. 근데 다른 원전 업체들이 22배 수준인데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경쟁사 24배, 네. 두산 에너빌리티 28배. 네, 경쟁사 대비해서도 좀 비싸다. 그리고 글로벌한 피어 그룹도 22배인데 이거 너무 비싸다라는 인식도 사실 있죠. 근데 그 수주 금액이 이제 얼마나 또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또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관심을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꺼둘 것이 아니라 네. 지속적으로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그럼 이 자리에서도 계속 들어오는지 그리고 얼마나 또 수주에 대한 것들이 터지는지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을 안 두고 난 너무 비싸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지금 좋아지는 그 산업화 업황들 있잖아요. 뭐 원전, 조선, 뭐 화장품, 방산 뭐 이런 애들 오늘 방산 또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런 애들은 이제 조정이 올 때도 그럼 내가 여파에 꺾이지 않고 앞으로 어떠한 뭐 수주권이라든가 매출이 발생하는지 실적은 어떻게 나왔는지 계속 추적을 하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전도 아까 뭐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단기간에 워낙 올라서 네. 그때 부담스럽고 이럴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은 조정시 일부 편입을 해보고 추이를 보면서 내가 투자를 더 해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많이 올랐다는 거는 이제 기존의 그 상승장에서는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면서 종목들이 그렇죠.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신고가 나왔을 때도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 보면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또 흐르다가 또 신고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바닥에서 보면 또 너무 비싸요. 지금도 그럼 이게 요 수준인지 요 수준이 될지는 이 결과적인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비싸다 안 비싸다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게 쌌구나 비쌌구나가 그때 나오는 거지 지금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비싸다는 논리는 사실 맞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도 제가 볼 때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실적이라든가 이벤트 이런 것들 체크하면서 계속 보셔야 하는 업종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주도주 다 이유가 있었다. 네. 그리고 결국 실적이 뒷받침되는 것에 시세가 있다.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현재보다는 미래를 좀 더 주목하면서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보내드리기 전에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엔터 뭐, BTS 전역 블랙핑크 전 세계 투어 시작. 네. 엔터 얘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엔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또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네. 많이 오르긴 했고 그 기대감이 미리 반영이 된 게 아니냐. 근데 물론 뭐 실적이 잘 나온 엔터주들도 사실 많고요. 근데 이제 하반기에도 이제 활동을 재개하는 아티스트들이 사실 또 있거든요. 어디 네. 보면은 뭐 BTS 전역을 했고 블랙핑크 투어 활동 7월에 시작을 하고, 근데 하반기에도 물론 선반영이 됐겠지만 뭐 9월, 10월, 11월 뭐 이러한 이벤트들이 있어요. 뭐 블랙핑크,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월드 투어 뭐 이런 것들 하고 실적 발표를 할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관세에 조금 자유로워요. 아, 네, 그러니까 서비스니까? 지금, 네, 그러네요. 지금 트럼프 정권에서 관세 얘기를 막 자꾸 하잖아요. 네. 관세 얘기를 하면서 하긴 하는데 관세 굉장히 자유롭다는 거는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시진핑 방안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중 관계 개선 그리고 한한령 해제를 하게 되면 또 다르게 새롭게 풀릴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화장품 같은 경우도 중국이 지금 조금 주춤하지만 네. 중국의 또 제가 마스크팩은 또 엄청 증가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또 중국의 또 새로운 또 그런 호황의 시장이 그쪽에서도 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추적을 해야 되지만 엔터도 눌릴 때 계속 관심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채권 트레이딩 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밀사, 네. 밀리면 사라. 네, 그런 전략이거든요. 그렇죠. 네, 주도주 밀리면 사라. 엔터 밀리면 사라. 화장품 밀려도 사라. 네, 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네. 네, 오늘 김대현 지점장님과 함께 국장의 분위기 그리고 주도 업종 매수 포인트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지점장님 소감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게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쭉쭉쭉쭉 간 건 아니어서 네. 이게 막 왔다 갔다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첫 번째 방송이고 뭐 두 번째 방송 뭐 또 추후에 하겠지만 조금 주도 산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고, 네. 앞으로도 저도 이제 좀 어쨌든 이게 유튜브를 보시면서도 투자에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김대현 지점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밥보다 투자하나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저희가 전달해드리는 정보로 여러분의 계좌가 차곡차곡 채워져 나가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여전히 변수가 많습니다. 밥보다 투자하나 투자자분들께 매일 오전 11시에 찾아뵙고 있고요. 내일은 객장에서는 도대체 우리 고객님들은 어떤 종목, 어떤 상품에 관심이 많을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부자 하나 시간이고요. 내일 11시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